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I 삼성 SDI고요. 35만 원, 네. 20%예요. 뭐 일단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안 삼성 하는 게 나을 SD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 SDI라는 이 기업은요. 일단 뭐 배터리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걸 우리가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산업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중국산 싼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가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 지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달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죠.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마진이 좀 안 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삼성 SDI와 같은 이런 기업이 적자 난다고 해서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요. 근데 2천억 적자 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조 벌던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폭이 커졌다라는 것보다 벌던 것까지 까먹고 적자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한참을 마이너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2,700억씩 벌어야 되는 회사가 2,500억 적자 났다는 것은 이번 한 해 그냥 5천억 날린 거랑 똑같은 거죠. 2,500억 벌 기회비용과 밑으로 빠져내려서 2,500억 실제로 적자 난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은 많이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된다면 좀 안 좋을 텐데 아마 좀 누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SDI를 빠졌다고 해서 살만한 기업은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삼성 SDI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주들, 화학 관련주들,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업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좀 늪에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늪에 빠졌는데 이거를 지금 또 살리겠다고 돈을 더 들이부으면 그 돈까지 늪에 빠져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좋죠. 그래서 차라리 얘가 완전히 우리 왜 그 인명 구조 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도 이렇게 인명 구조 같은 걸 배울 때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을 때 그거를 당장 살리겠다고 뛰어들면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세요 그거 이야기?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든지 막 잡아가지고 막 집어 넣어버리고 자기 살 거라고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뭘 던져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랍니까 저 튜브 같은 걸 던져준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이 조금 갈랑말랑할 때 가서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얘도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 추가 매수한 자금까지 물려가지고 답도 없습니다. 비중만 커지고 매수가가 위에서 고정돼 버리면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갈랑말랑할 때까지 냅둬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지나 네가 있는 힘껏 내려가봐라라고 냅둬놓으세요. 지금은 뭐 이렇게 오늘 조금 올라왔다고 최근 좀 올라왔다고 해도 한두 달 있으면 또 떨어지고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두 달 있으면 또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완전히 그냥 지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내려가겠다 싶은 그 흐름을 보여줄 때까지는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그냥 옆으로 빌빌빌 갈 겁니다. 뭐라고요? 혹시 이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죠. 꿈 깨세요. 네, 그런 거 아니니까 꿈 깨세요. 그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반등이 좀 나가다 보니까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청자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도 않을 거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효율 정도 볼 정도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봤자 한 25, 6만 원 정도 올라오다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리를 한참 잡을 때까지가 냅두세요. 아마 한 6개월 동안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유도 없을 것 같고 흐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6개월 동안 이 종목 그냥 보지도 마세요. 그냥. 그럼 얼마나 빠진다면? 6개월 뒤에 봐야죠. 어디까지 빠졌는지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저도 어디까지 빠질지를 감히 예상할 수가 없는 게 업계가 망하고 있어요. 업계가 망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질지를 우리는 이제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손절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걸 알지는 못하고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졌는지 보고 대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대안은 방법은 냅두라. 다 빠질 때까지 냅두는 방법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 됐든 여기서 멈추든 18만 원이 됐든 15만 원 됐든 그냥 냅둬놓으세요. 그냥 일단은. 한 6개월이나 한 7, 8개월 일단 내버려 둬야 다 빠지는 걸 확인해야 그때 이제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해야 아 여기가 다 빠졌네요. 아니면 더 빠질 것 같네요.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냅두라라는 전략이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진짜 시청자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가만히 냅두란 말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냥 잊어버리시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